안녕하세요. 성지고 학생 여러분. 7월 둘째 주 1학기 마지막 가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그림을 봤었는데 아기가 이렇게 9주, 12주, 16주에서부터 이제 40주가 될 때까지 아이가 잘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하는 동안 엄마 배의 위치에서 아기가 이렇게 크게 되고 그다음에 아기는 나중에 되면 엄마 그 간과 장을 밀어낼 정도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불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 4개월, 12개월, 20개월 이때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프린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출산의 징조도 저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출산이 임박해 오면 배가 가끔 딱딱하게 뭉쳐 있거나 저절로 가라앉기도 합니다. 가진통이라고 해서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태아의 머리가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잦아진다는 거 저번에 한번 했고요. 태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처진 듯한 느낌이 들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특징입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질 분비물이 증가하기도 하죠.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 번에 잘 정리가 돼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얘기하려고 해요. 잠시만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출산의 징후는 사인은 이슬이라고 해서 점액성의 양막 일부가 떨어지면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인데 여러분이 본 적은 없을 건데 이슬이라고 굉장히 이제 핏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부가 떨어지면 이제는 출산이 임박해 왔다는 걸 알고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주기적인 진통이 있고 파수, 양수가 터질 수 있습니다. 출산 방법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질로 출산하는 자연적인 출산 방법이 있고 또 수술의 힘을 이용하는 제왕절개 방법이 있었고 제왕절개나 자연 출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자연 출산의 과정을 보면 개구기에서 입구가 벌어져서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나올 만큼 입구가 벌어지는 단계. 이 단계는 이 개구기 만줄기 후산기 중에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서히 진통이 오는 단계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입구가 아기 머리 사이즈만큼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아기가 탁 나오는 자궁구가 완전히 열려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시기인데 이때는 중요한 게 진통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아파 아기 낳을 때 최대의 진통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만출기의 진통입니다. 1, 2분 간격으로 이제 빨리 이제 진행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러다가 이제 만출기 때 아기가 머리가 나오면서 몸 밖으로 완전히 아기가 나가게 되면 이제 후산기라고 하고 자궁 안에 태반, 양막, 태출 같은 것이 남아있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 출산의 과정인데 이 중에 특수분만에서 라마즈 분만, 르바이의 분만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 안 했지만 르바이의 분만은 자연 분만과 똑같은데 아기 입장에서 나올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분만실도 어둡게 하고 소리도 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나왔을 때 자궁이 따뜻한데 밖에 추울까봐 밖에 온도를 높이는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 분만의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르바이의 분만이에요. 라마즈 분만은 뭐냐면 그 러시아 의사가 고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연상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배가 아파서 아기가 막 진통해서 애가 나올 때 옛날에 내가 정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면서 좀 그 분만의 고통을 줄이자라는 방법이거든요. 또 호흡법도 있어서 미리 아기 낳기 전에 복식 호흡을 남편이랑 같이 준비했다가 아기 나올 때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훨씬 더 진통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했는데 상당히 이거는
연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좀 좋아서, 그러니까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좋아서 가끔 라마즈 분만으로 미리 공부를 했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 라마즈 분만의 방법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시도하는 산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마즈 르바이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출산의 과정은 그림이라든지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아직 머리가 나가지 않는 입구가 벌어지는 시기가 개국이고 입구가 벌어서 몸이 완전히 몸 밖으로 나가게 된 만출기인데 이때 아기 머리가 먼저 나가서 머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머리만 빠져나오면 몸 밖으로 샥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죠. 그 다음에 후산기는 마지막 이런 찌꺼기가 나오는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봉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산육기 때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산기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기를 다 낳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 섭취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에게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히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드셔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있어야 몸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않고 너무 피로하다든지 너무 과로하다든지 하면 평생 몸에 이제 아픔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모유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슴을 마사지 해주거나 아기의 젖을 자주 충분히 먹여준다면 모유 수유를 원활히 할 수 있겠죠. 심하게 뭐 이렇게 암벽타기라든지 아니면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운동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 산책 같은 것들은 산후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청결, 다시 말하면 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좌욕이라든지 샤워를 해서 몸속에 이제 세균 감염을 막고 산육열이라고 해서 몸에서 열 나는 걸 막는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임신까지 적어도 1년 정도 이제 피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자연 피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우리가 산모들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모유 수유만 해도 자연 피임이 됐었는데 현대에는 굉장히 몸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 피임을 해야지만 1년 정도는 피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둘째까지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프린트에서 8번 프린트, 잠시만요. 8번, 9번, 우리는 저번에 이제 대면 수업에서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10번 프린트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분만 예정일이라는 걸 안 했어요. 분만 예정일을 보면 여기서 사실은 이거는 요까지는 저번 시간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 써줄게요.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꼼꼼히 했어야 됐는데 이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잠시만. 갑자기 이렇게 굵게 나오지? 맞는데. 최종 월경일로부터 다시 말하면 수정은 수정된 날로부터는 266일이에요. 사실은 월경보다 수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266일이고요. 최종 월경일로부터는 약 280일. 저번에 했었죠. 태동은 주로 5개월 때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이 5개월부터 20주가 되면 40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 플러스 20주가 되면 이제 태동을 느낀 날로부터 20주가 되면 이제 아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분만 예정일 계산할 때는 마지막 월경 첫날에서 월에다가 플러스 9 잠시만요. 월에다가 플러스 9를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을 하든지, 그 다음에 1에다가는 플러스 7을 하는 거예요. 월에다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만약에 마지막 월경이 2021년 4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첫날이잖아요. 그럼 이 월에다가 플러스 9를 하든지 빼기 3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 더하기 9는 13월이 되니까 13월이 되면 그 다음 연도 2022년 1월이 되는 거죠. 1월이 되는 거죠. 1월. 그 다음에 그 1에다가 플러스 7을 더하면 32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나머지 이거를 2월을 시키면 2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 된다는 거죠. 빼기 3은 뭐냐면 그 연도만 하나 올리면 빼기 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기 때문에 연도를 그냥 하나 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월경 첫날에다가 플러스 9 또는 마이너스 3을 하고 1에다가 플러스 9, 3을 하면 분만 예정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 분만 예정일을 손으로 계산할 때 이렇지만 대부분은 아이의 머리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계산의 기본적인 것은 마지막 월경을 언제 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일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은 되게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이제 임신 중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아의 발달 상황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약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해봅시다. 1개월, 우리 1개월이라고 하면 임신 1개월인데 사실 그러면 거의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팔, 다리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이 되면 머리, 팔, 다리, 뼈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쓰세요. 잠시만요. 최대치네. 신체 구조와 얼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쓰세요. 신체 구조와 얼굴 형태 완성. 그래서 2개월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 형태가 이때 벌써 된 거죠. 3개월은 성기가 발달해요. 그래서 3개월부터는 구분할 수 있죠. 뭐를요?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성별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 병원에서는 아유 아빠 닮았네요. 또는 파란색 옷이 잘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얘기해 주지 않는 게 정설이죠. 4개월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서부터 아이고 태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4개월 이후서부터 좀 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유해 물질로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태반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 5개월. 5개월도 태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되게 엄마다움을 느끼게 되죠. 쓰세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낌. 쾅 찬다든지 그렇게 센 거는 아직 느끼지 않지만 5개월서부터 쭉 이때까지 다 모든 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시작을 해서 태동을 느낀다는 거고요. 6개월 되면 눈썹, 속눈썹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태지라는 게 있는데 태지가 뭘까요? 태지. 어떤 애는 서태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양수에서 아이들이 10개월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수는 물이잖아요. 물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 아이는 엄청 몸이 팅팅 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보면 물속에 잠겨있는 애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잘 불어있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의 몸이 기름이 코팅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 몸이 쫙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양수가 물이라 하더라도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몸이 팅팅 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쯤 되면 이 태지가 다 전신을 뒤엎기 때문에 양수 속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있어도 아이가 불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말고 7, 8개월만 해도 우리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해서 옛날에도 인큐베이터가 없을 시절에도 태어나도 살았죠. 그래서 태아의 조직이라든지 신체 기능들이 거의 완성이 되고 내장 같은 것들이 거의 완성이 돼서 그냥 태어나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미숙아들은
다른 정상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조산이라는 건 뭐냐면 7, 8개월에 태어나는 빨리 태어나는 걸 조산이라고 해서 그때는 보육기에서 생활합니다. 이 보육기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냐면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인큐베이터를 보육기라고 하죠. 9에서 10개월쯤 되면 피하 지방층이 형성돼요. 피하 지방층이 돼서 이때서부터 아이가 포동포동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때 엄마는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아이도 살찌고 엄마도 살이 찌기 때문에 9에서 10개월쯤 되면 이제 사실은 9개월 초반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아이도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고 엄마도 좀 힘든 거죠. 자, 분만의 징후 아까 PPT에서 했는데 분만의 징후는 진통이 있어요. 진통이 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통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10개월이 되지 않는데 한 7개월서부터 배가 아프다 이런 걸 가진통이라고 해요. 가진통, 가진통 가짜 진통인데 실제로 아기 낳을 때만큼 그렇게 큰 고통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통은 이렇게 연습이 있다가 아주 규칙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강하게 오면 이제 개월수를 보고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동이 감소한다고 말했어요. 머리가 크고 아기 몸이 커지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파수란 양수가 터지는 걸 말해요. 쓰세요. 양수가 터짐. 그 다음에 이거 태아 하강으로 숨쉬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오로라고 해요. 오로라가 아니라 오로라고 하고요. 잘못해서 오로는 밑에서 나오는 피를 얘기해요. 쏘리. 이거 뭐냐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 혈액에 섞여 있는 분비물 이걸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 나중에 나오는 오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로는 훨씬 더 양이 많고요. 이건 이슬은 혈액에 섞여 있는 분비물 이슬. 그 다음에 하복부가 팽만하고 그러니까 복통이라든지 요통이 이제 막 생기고 가장 많은 것은 복통이죠. 그래서 복통 배가 많이 아프다. 그럼 이제 짐을 싸서 병원을 가야 되죠. 분만 1, 2, 3으로 나누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입구가 벌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개구기 이걸 분만 1기라고 해요. 기억번 쓰세요. 기억번 규칙적인 진통의 반복으로 자궁구가 완전 자궁구라는 거 이 구라는 게 입구를 말하는 거죠. 자궁구가 완전 열리는 시기 10에서 12cm가 보통 아이 머리 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만큼 열리는데 초산이라는 건 아이를 처음 낳은 사람, 경산이라는 건 이제 둘째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 둘째서부터는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첫째가 훨씬 더 시간이 많으세요. 이유는 둘째는 첫째를 낳기 때문에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2기 봅시다. 분만 2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분만 2기는 만출기. 자, 여기는 자궁구가 완전 열리고 자궁구가 완전 열리고 태아가 질을 통해 순서예요.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나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난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기 낳기 힘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서 좀 죽는 산모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분만이기 때 또 이 분만하는 과정은 좀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초산부, 경산부 있는데 이때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지만 이때는 가장 진통이 심하죠.
그런데 이때 아기가 머리가 딱 나오고 어깨, 허리, 다리는 금방 나오거든요. 딱 나오는 순간 너무 진통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기가 나올 땐 너무 심하지만 아기가 나온 후로부터는 진통이 없다는 거. 그다음 분만 상기를 뭐라 하냐면 후산기라고 해요. 다시 쓸게요. 잠깐만요. 분만 상기를 뭐라 하냐면 후산기. 후산기. 이때 기억번 쓰세요. 태아 분만 직후부터 태아 분만 직후부터 태반, 난막, 탯줄이 모두 나오는 시기. 후산기도 되게 중요해서 이때 태반, 난막, 탯줄 이런 것이 모두 나오지 않고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혈액이 분비물이 많이 나고 오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깨끗이 몸 안에서 자궁에서 다 없어져야지만 완전한 출산이 될 수 있죠. 가벼운 진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후산통 후배알이라고 해서 이때 좀 진통제 처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자연분만은 질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자연분만. 수중분만도 있고 그때 말했던 근해분만 같은 거 있다고 했어요. 라마즈 분만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던 르바이의 분만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이제 분만하는 방법이 특수분만이라고 하고요.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연상법 또는 호흡법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대면할 때 할게요. 제왕절개는 뭐냐면 태반이 먼저 나와 있거나 노산, 다시 말해 나이 많은 사람 40세 이상에서 아기를 낳을 때 또는 세균이 감염돼서 이제 이런 자연분만이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거죠. 자, 산후조리 봅시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부터 바로 산후조리가 들어갔는데 이 산후조리가 잘 되지 않으면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산후조리 기간을 뭐라 하냐면 산욕기란 말을 써요. 산후조리 기간. 임신으로 변화된 신체가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인데 약 8주, 6에서 8주 정도 걸려요. 다시 쓸게요. 6에서 8주 정도 걸려요. 8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2달이긴 한데 우리 법적으로는 이렇게 2달이 아니라 3달이거든요. 3달.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게 8주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상생활을 조금 가능하게끔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8주 정도 걸리고 몸이 완벽히 돌아오는 데는 1년이 걸려요. 자, 산욕기에는 혈액에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현상. 아까도 혈액에 섞인 분비물이 있었죠. 그거는 조금 나오는 거. 이제 아기가 나오는 그 산도가 열리는 그 입구를 막았던 게 떨어지는 건 이슬이고요. 여기서 산욕기 때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오로라고 해요. 오로. 다시 쓸게요. 여기 위 때문에 다시 오로라고 해요. 오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을 나누는데 아까 후산기 때 요런 게 잘 제거가 안 되면 이 오로가 나오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3에서 4주 정도는 계속 이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니까 왜 나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이런 피가 섞이는 게 자꾸 나오지? 이래도 이제 놀라지 말고 3, 4주는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 다음 출산 시 소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감염이 되고요. 세균 감염이 되는데 이 감염으로 옛날에 프랑스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산용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속옷이 뭐 속옷보다는 그 질 입구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 소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됐을 때는 온몸에 막 열이 되는데 이 산용열로 죽는 산모들이 많아서 이거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 소독을 제대로 잘 하고 있고요. 그 좌욕이라고 해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변기 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그 좌욕기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스팀이 나와서 여기서 여기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여기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소독이 돼서 세균이 이제 감염되지 않아서 산후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자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퇴원을 안 시키는 경향이 있죠. 어쨌거나 산육열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을 보면 고단백 또 비타민 C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몸이 원래대로 빨리 돌아와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는 미역국. 아기 이 미역국에는 뭐가 많냐면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아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이 빨리빨리 수축돼서 엄마 상태가 원래로 잘 돌아가고 유주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아기한테 모유 줄 때 충분한 양의 모유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 너무 지겨우니까 어떨 땐 소고기 미역국 넣었다가 홍합 미역국 했다가 굴 미역국 했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성게 미역국 했다가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어서 다양한 미역국을 끓여서 충분히 산후조리할 때 먹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이제 자궁이 수축되고 몸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1, 2, 3, 4번은 육체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여자들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병적인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울증을 잘못 다루게 되면 정말 병적인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출산 시 겪었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산육계에 이제 막 이렇게 열이 나기도 하고 오르도 나고 하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울함이 심하면 극복되기가 어렵고 정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죠. 괜찮다고 해주고 아기가 올 때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좀 안아주고 되게 힘들어할 때마다 모든 여자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엄마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야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쓰셔요. 남편과 가족의 여러분 위에다 쓰세요. 너는 이렇게 칸이 조금 글자가 클 것 같아서 쓰는 거니까 남편과 가족의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 이때 정말 남편과 가족의 그 배려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우울증을 겪는 여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울증은 나만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좀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2학기가 오면 2학기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발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 발달과 돌보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신생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유아기, 뭐 유년기, 뭐 아동기 이런 걸 다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고 정신적인 면이나 신체 발달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2학기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2학기 때 좀 봤으면 좋겠는데 2학기 때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인간 발달과 부모됨의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학 때까지 이렇게 수업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2학기를 위해서 오늘 고생했다 생각하고 2학기 때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2학기 때 건강하게 봐요. 안녕.